내 몸속의 작은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의 비밀. 인간의 몸은 단순한 세포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과 공생하고 있으며 이 미생물들의 집합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몸속, 특히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과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1.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 정보와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로 구성되며 장, 피부, 입, 코 등 다양한 부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화, 면역체계, 심리적 건강까지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포의 숫자는 약 30조 개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속한 미생물의 수는 40조 개에 이릅니다. 즉, 우리는 인간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DNA 정보는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100배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2.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그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화와 영양소 흡수.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 같은 물질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단쇄 지방산은 장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체계의 조절.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합니다. 이들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유해한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면역세포의 발달을 돕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자가면역질환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와 장의 상호작용.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신경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뇌축이라고 불리는 이 연결망을 통해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기분,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우울증,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 조절과 체중 관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정 장내 미생물들은 지방의 저장과 소모에 영향을 미치며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할 경우 신진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비만, 대사증후군, 그리고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대사 관련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3.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균형이 깨질 경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질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장의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적인 통증과 소화장애를 초래합니다. 비만과 대사질환. 장내 미생물 군집의 변화는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 환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패턴을 보이며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 박테리아가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연구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것이 이러한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생태계를 지원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다양한 식단 섭취.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 발효식품 등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발효된 음식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발효식품 또는 보충제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생제의 남용 피하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약물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장내 유익균까지 파괴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은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장내 박테리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5.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래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치료법이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요법을 처방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장내 미생물 이식. 이미 일부 의료 분야에서는 장내 미생물 이식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의 경우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치료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치료. 마이크로바이옴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이 연구 중입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 치료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병을 고치는 지혜 11가지입니다. 첫째, 맑은 공기를 마셔라. 공기는 바로 기이다. 즉,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신경을 타고 내려가 모든 장기의 순환 및 정화 작용을 하는 기가 된다. 그러므로 맑은 공기는 기가 되어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공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맑은 물을 마셔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선 피가 된다. 그 후에 신장과 간장이 더러운 피를 닦아낸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대장에서 좋은 영양만 피로 들어가지만 물은 그대로 피가 된다. 그러므로 맑은 물은 맑은 피가, 더러운 물은 더러운 피가 된다. 모든 병은 피가 더러워서 생긴다. 기와 혈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욕심을 줄이고 선행을 베풀어라. 그리고 명심하라. 욕심은 화목한 우리를 깨뜨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로 만든다. 혼자만 있거나 혼자만 가지려는 욕심은 사람의 마음에 고독, 불안, 초조, 공포를 조성하여 결국 피가 혼탁해진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주는 선을 베풀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피가 맑아진다. 넷째, 명상을 하라. 명상은 온몸의 기혈정을 바로잡는다. 그러므로 몸의 피로, 노이로제, 심장병, 고혈압의 예방에 큰 효험이 있다. 다섯째, 음식은 혀로 가려먹되 채식을 많이 하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오로지 혀가 구분할 수 있지 머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인스턴트 음식 공장에서 나온 음식공에 음식을 삼가고 자연식품을 꼭꼭 씹어서 당기는 음식을 먹고 거부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여섯째, 땀 흘리는 등산을 하라.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산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땀을 흘리며 등산을 하면 모든 장기가 좋아진다. 특히 위와 뇌가 좋아지는데 걷는다는 것은 모든 잡념을 덜어낸다는 뜻이며 위로 오른다는 것은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위가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땀을 흘리면 쓸개가 좋아진다. 일곱째, 정화된 소금을 섭취하라. 설탕은 몸을 차게 하고 소금은 몸을 뜨겁게 해준다. 현대인은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몸이 눈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므로 불순물이 제거된 생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인병은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것이다. 여덟째, 잠을 충분히 자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더러워진 몸을 수리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충분한 수리가 될 때까지 푹 자야 한다. 몸이 충분히 청결 정화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덜 정화된 더러움이 모여 결국 병이 된다. 잠을 충분히 자면 만병이 소멸된다. 아홉째,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 척추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다.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 척추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다. 장기로 가는 신경과 혈관은 척추 사이로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척추가 똑바르지 않으면 신경과 혈관이 막혀서 몸속에 생기는 불순물을 깨끗이 정화할 수 없고 골고루 배급할 수 없어서 결국 병이 생긴다. 그러나 자세가 바르면 있던 병도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열째, 깨끗이 배설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 들어가면 즐겁듯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배설할 때도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대변은 곧 편안이며 소변은 작은 편안함이며 중변은 바로 극락인 것이다. 그러므로 변을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즐겨야 한다. 배설 작용을 귀찮게 여기면 깨끗한 배설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몸이 더러워지고 병이 든다. 11번째,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만나라. 가능한 한 기계의 소리보다 생명의 소리를 많이 듣고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을 많이 보고 죽은 음식보다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